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어른이 되었다.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글쓰는 상담심리사 선한남 선생님의 새 책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책을 직접 이제 사인해서 보내주시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이때 이제 출산 바로 직전이어서 선생님께 직접 받은 책이긴 한데 선생님께 직접 받았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출판사 통해서 이렇게 직접 보내주신 책입니다. 선한남 선생님과는 인연이 좀 오래됐어요. 예전에 제가 영화를 보고 이제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이제 글을 쓰자라는 모임을 아주 옛날에 제안을 했을 때 선한남 선생님이 이제 함께 하기 시작하셨고요. 또 그 모임 통해서 한 1년 반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글 쓰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친분을 쌓은 그런 관계입니다. 선한남 선생님은 사회학이나 어떤 그런 심리학이나 또 선생님이 이렇게 그 문학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성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하게 이제 서술하고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그 선생님의 책들이 한결같이 좀 읽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한남 선생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책 날개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선한남, 글쓰는 상담심리사. 참고로 선한남 선생님은 여자분이십니다. 이제 좀 이름이 약간 좀 중성적이기도 하죠. 자, 선한남. 어릴 적부터 관계 속에 흐르는 정서와 생각에 예민했다.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다. 심리학을 공부하며 비로소 내면의 고인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찾을 수 있어 기뻤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목소리로 전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과 치유의 순간을 글로 남겨 더 오래 음미하고 공유하고 싶었기에 글쓰는 상담심리사가 되었다. 이화여자 대학교 영문과와 상담심리대학원을 나왔고 동대학 및 건국대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자 수련을 받았다. 그 후 상담실을 운영하며 상담, 집필, 강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받았으며 살아왔다. 명륜동 행복한 상담실,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은 남자를 비롯해 14권의 책을 썼고 그중 다수가 중국, 대만, 홍콩에서 번역 출간됐다. 가장 가깝지만 또 가장 멀어지고 싶기도 한 엄마와 딸의 관계가 지닌 모순과 상처를 지나 진정한 나를 찾고 더 건강한 관계 맺기를 해나가는 과정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썼다. 선생님이 이제 직접 상담실을 오픈하셔서 이제 상담도 하시고 또 글을 쓰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강연도 나가시고 하시다가 지금은 개인 사정으로 해외에 잠깐 머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선한남 선생님께 상담을 받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저자 소개 맨 끝에서도 봤듯이 이 책은 엄마와 딸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엄마와 세상에 상처 입은 나를 일으켜줄 자존감 심리학. 근데 이 나가 사실은 아들보다는 주로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 표지를 봤을 때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어른이 되었다. 그렇구나.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상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제 감은 왔는데 막상 책을 피니까 거의 이제 엄마 딸의 관계만 좀 다루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좀 남자 독자들이 읽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첫 표지 여기 앞에 표지도 보시면요. 상처는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마주할 때 비로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이런 뉘앙스의 글을 계속 이제 표현을 이 책 중에서 계속 하셔서 우리 좀 힘들지만 그거 숨기지 말고 드러내보자. 아마 상담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상처받았던 딸들도 그 상처에 매몰되지 말고 그 상처를 드러내서 엄마와 다시 연결되는 경험을 해보자 라고 선생님께서 계속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애, 대인관계, 직장생활, 그 어느 것도 쉽지 않은 딸들, 자신조차 몰랐던 마음속 상처 치유를 위한 12가지 심리 카운슬링 이라고 이렇게 표지에 있죠. 자, 책의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목차는요. 챕터 1부터 시작해서 챕터 12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잠깐 보시면 챕터 1은 멀어지는 법을 알면 가까워지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챕터 2는 상처는 정상과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해석,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 일러두기 보시면 이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례들은 비밀 보장과 명확한 설명과 분석을 위해 저자가 상담실 안팎에서 듣게 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하셨던, 또 들으셨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여기에는 뭐 이제 내 마음의 소리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챕터에는요, 뒤에는 이렇게 이제 더 들여다보기. 그래서 매 장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앞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들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만약 내가 어떤 용도나 기능, 역할로만 대변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 또는 탈락된다면 그 모든 과정을 미심쩍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부장제나 자본주의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불평등한 구조 속에 몰아넣고 용도나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해버린다.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우리 모두를 소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외와 결핍의 구조는 개인의 내면을 황폐하고 이런저런 외적 조건에 견주어 스스로를 부적절한 존재로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이는 엄마와 딸처럼 가장 인간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까지 오염시켰다. 제가 최근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화에 대한 내용들이 선생님 책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또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한 개인의 고유한 어떤 그런 감정이나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역할이나 용도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국엔 그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엄마와 딸처럼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관계에서도 그런 어떤 시대의 그런 흐름들이 좀 오염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자,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더 들여다보기위해서 치유로 나아가기 위한 상처를 대하는 5가지 마음의 태도 중에 네 번째인데요. 우리는 상처와 더불어 살아가고 성장한다. 이런 소제목입니다. 때로 우리는 상처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에 너무 민감하다. 하지만 상처는 모든 관계의 당연한 과정으로 존재한다. 상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처가 없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상처를 통해 더 연결되고 더 크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저도 이제 집단을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속상하고 기분 나쁜 순간에 자기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진짜 상처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소통하자고 모인 곳이고 또 계속 소통할 기회가 있으니 그것을 상처라고 하지 말고 이제 기분이 상한 거라고 표현을 하자. 왜냐하면 상처라고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소통하기 싫거든요. 근데 선한남 선생님은 상처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더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저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던 부분입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엄마와의 관계에서 아직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이 공감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 역시도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들, 엄마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어른이 되었다.